이제 1부 마지막 세션인데요. 틸론 최백준 대표님께서 The Canvas, the most innovative DaaS platform, 가장 혁신적 다스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언택트 세미나인 만큼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들리진 않겠지만요. 시청해 주시는 장소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틸론의 최백준 대표입니다. 생소하긴 하지만 상당히 진보적이고 좋은 형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시대의 데스크탑, 다스 시스템의 틸론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의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가 대두된 이유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보안성, 편리성, 효율성, 활동성. 인류 문화가 보통 발전하면 항상 모든 게 다 집중화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전기, 전력, 교육 또는 은행, 금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한 곳에 집중하게 되는데 원 포인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를 모아놓으면 하나로 관리하기가 매우 용이하게 되죠. 거기에서 오는 편리성, 그리고 각자가 다 보유하고 있을 때의 전문성을 다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 그리고 다스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전격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성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북미 지역 같은 경우도 전체 클라우드 시장을 미국 정부가 87% 정도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다스 시장을 키우고 체력을 비축시키게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일반 기업으로 번져나가는 또는 해외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체력을 제공해 주게끔 구성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점이 되어서 다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그 전체 공무원을 A형, B형, C형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형은 한 PC에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다스를 활용을 해서 인터넷망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인터넷망 업무라고 하는 게 대민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뭐 기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외 정부하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야 되는 경우를 이제 인터넷망이라고 하는데요. B형은 PC 하나에다가 타블렛 같은 휴대용 단말기를 제공해주는 형태고요. C형은 하나의 노트북에 업무망하고 인터넷망 두 개의 가상 데스크탑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본다고 치면 한 20% 정도만 기존의 그 전통적인 방식의 업무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 출장 중, 현장, 재택근무를 전부 다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해당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 그림을 처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이렇게 그동안의 그 물리적 망분리에 묶여 있었던 클라우드 발전, 클라우드 발전법이 지금 그 시행된 지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세계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우리나라 이 국민성하고 많이 닮아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재밌는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새로 그 위원장이 되신 윤석노 위원장님이 지난 5월 18일 날 이런 멘트를 했었습니다. 전국민 버추얼 데스크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전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현재 3.5GHz 5G에서는 무난한 계획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몇 년 뒤에 27GHz의 오리지널 5G가 이제 보편화되면 그때 가서 이제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벌써 지금부터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향후에 진정한 5G가 됐을 때 또는 현재 세계 굴지의 통신사들이 6G, 6G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그 백서를 내놓고 있는데요. 5G보다 수십 배가 더 빠른 6G 시절이 되면 이런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소위원으로 활동할 때 제가 접했던 자료 중에 일부인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PC 없는 공무환경 구축 사업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제 이름에서 이제
근무 혁신을 위해 PC 없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지금처럼 다스라는 이름으로 표준 용어로 고착화되어서 일대 혁신을 좀 예고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뉴딜 내용에서도 보시면요, 위에 5G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ME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약어인데요. MEC 기반 5G 융합 서비스를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고 포구 컴퓨팅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 있는데 이 엣지 컴퓨팅이 이제 그 IoT라든지 이런 모바일 장비라든지 센서를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모이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업명이 이렇게 아래 나와 있는데 5G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 사업 내용만 따로 이렇게 따와 봤습니다.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틸론의 준비 상태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틸론의 준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길래 강점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관리자 툴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고객이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구축해주게 될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의 관리자 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특정 서버의 피지컬 머신이라고 볼 수 있는 피지컬 머신에 버추얼 데스크탑을 생성하고 프로비저닝, 배치하고 그걸 사용자한테 할당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해당 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고요. HTML5 기반의 그 매니지먼트 툴을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배경인데요. 저희는 이제 센터포스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CS 형태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사용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신입이 들어오면 계정을 생성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없애고 존버 발령 이런 인사 형태를 띠는 것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많은 그 사람들에게 패스워드를 또는 권한을 다 이양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생기고요. 좋지 않은 의도에 의해서 순식간에 네트워크 전체가 다 괴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브 슈퍼바이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 툴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어야만 다스 서비스가 온전하게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그 해당 그 센터 포스트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놓은 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그 그룹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사 조직의 어떤 과 부서 단위를 만들고요. 거기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게 해줄 것인지, 또 어떤 사용자는 어떤 IP 어드레스, 어떤 맥 어드레스, 즉 어떤 사용자는 어떤 IP 어드레스에 어떤 특정 그 단말기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만 업무를 쓸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해당 웹 브라우저 기반의 그 매니지먼트 툴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시스템이 있는 데이터 센터에 위치해 있지 않더라도 인사 담당자가 이런 기존의 전산 담당자가 했던 액션을 다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것을 이제 가상화 포탈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VDI 솔루션의 밴드사이면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기타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서드 파티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기능을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보자면요. 저희가 에벤고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가상화된 화면을 사용자 화면의 전체를 다 이양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어플리케이션만 그것만 오려서 클라이언트 사용자한테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망블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을 전환해야 되겠죠.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쓰기 위해서 화면 전체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에벤고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화면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마치 로컬에 직접 인스톨해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띠게 되겠죠. 이를테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만 가상화시켜서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민 처리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획을 하기 위한 정보를 검색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외부에 있는 정보는 내부로 가져올 수는 있으나 내부에 있는 정보는 외부로 가져갈 수 없도록 관리자 툴에서 설정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안 환경상에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링크 앵고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저희가 그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한 기능인데, 작업을 하다가 URL을 직접 기획 업무라든지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 문서에 많이 쓰게끔 되는데, 이것이 URL이라고 판단을 하면 서버 쪽에서 이걸 파싱을 해서 이 URL이다 판단이 되면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는 가상 데스크탑에서 웹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시켜서 사용자 편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상당히 많은 그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또 52시간제에 맞춰서 사용자가 근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근하게 되면 오늘 봤던 업무 환경, 띄워놨던 창, 작업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이양을 해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또는 업무를 진행하다가 그 다음날 타지에 출장을 갔다고 치거나 또는 현장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이럴 때도 이렇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이 워크앤고는 사용자별 그룹별로 종횡으로 출퇴근 시간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52시간제가 일주일에 다 마감이 됐다 그러면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당신의 일주일 동안 업무 시간은 몇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액트앤고는 VDI라든지 다스를 많이 경험해본 보신 분들도 거의 처음 보는 기능이실 텐데요. 이를테면 저희 웰컴 메시지부터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처음에 내가 로그인을 했을 때 로컬 PC가 아니다 보니까 나만의 것, 나의 업무 공간을 인식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로그인 했을 때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띄워줘서 내가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가상 데스크탑에 접속했는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현재 쓰고 있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요. 용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산 시스템 관리자에게 또 용량을 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연구는 저희 고객들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번 디캔버스에 포함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가상 데스크탑이 화면 전체를 덮고 있는 경우에 다른 가상 데스크탑이나 로컬 PC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메신저로 업무를 보는 경우에도 어떤 메신저가 동료가 보내왔는지, 어떤 업무 지시가 내렸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해프닝도 발생하고 업무에 어떤 이격들이 발생하는데, 이 메시지 연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커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트 연구는 틸론의 이 디캔버스 클라이언트를 인스톨해 있는 모든 장비를 전부 제로 클라이언트화, 다시 말씀드려서 시스템을 껐다 켜면 무조건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노후 PC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극단의 보안 환경이 꼭 필요한 그런 그 잡을 할 때는 이제 이런 부트앤고 기능이 필요하겠습니다. 디캔버스만의 유니크한 특징, 그 다음에 그 특징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이제 없어진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사용자가 USB를 인식하지 못하게 해주는 사용자, 또는 그 로컬 PC라든지 장비에 어떤 데이터를 복사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로 업무를 봐야만 그런 상황이 분명히 이제 발생을 할 텐데요. 이렇게 됐을 때 공인인증서를 담고 있는 하드디스크나 USB는 다른 파일을 읽거나 저장시킬 수는 없으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특허로도 가지고 있고 향후 다스가 보편화됐을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타 솔루션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또 틸론의 다스의 가장 큰 특징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틸론은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거의 무상으로 항상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나 앱스토어에다가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최신 것은 저희가 계약 관계상 화면에 이렇게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접속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지 DNS라든지 심지어는 IP 어드레스라든지 프록시 넘버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직원이 앱스토어에 등록을 앱스토어에서 자사의 어떤 비즈니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회사가 각각 가지고 있는 로그인 절차를 통해서 로그인만 하게 되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요. 지금 현재 iOS, A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리눅스, 개방형 OS 여기까지 해서 특히 이제 맥OS까지 이런 그 다양한 그 클라이언트들을 완벽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저희가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틸론의 다스 플랫폼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최근 그 B2C 용으로 대기업들 두 군데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국내외 어떤 다스 플랫폼이라든지 VDI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저희만큼 폭넓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고객 경험치를 가지고 완벽한 UI를 제공해 주는 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디지털 루디를 만족하는 모바일 VDI라든지 모바일 다스에 저희가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죠. 화살표를 보시면 데이터 센터 A, B, C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종 환경에서 가상 머신을 할당을 할 때는요, 현실적이지 않은 그 상황이 많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새롭게 구매한 제품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구매했던 제품들이 각각 성능 밴더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몇백 대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각 서버가 그 처리할 수 있는 그 자비의 역량이라든지 각 서버가 수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서로 상이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상이한 서버군에다가 사용자가 콜을 했을 때 내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어떤 서버군에 할당이 되어야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사용자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버 쪽에서 그걸 자동화시켜서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천안, 나주, 뭐 그 서울, 뭐 여의도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을 때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하고 동일하게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끝에 있는 이 로직은 저희 회사의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 로직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호모지니어스, 동일 기종의 서버일 때하고 헤테로지니어스, 서로 다른 그 상이한 성능과 상이한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군들에서 어떻게 하면 피지컬 머신의 가상 데스크탑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사용자한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저희가 고안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외산 솔루션 프로토콜과 우리가 이 방법을 썼을 때의 내용 프로토콜을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CPU 사용률 표준 편차는 6.3%, 최소 평균 표준 편차는 1.22%가 이제 최소는 증가하고 최대는 낮춰진 것을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LC라고 되어 있는 게 리스트 커넥션, 가장 적게 커넥션이 되어 있는 서버에다가 가상 머신을 할당한다는 그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도출해낸 그래프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로직을 적용을 시켰을 때 산술평균 로그 기반 가상 머신 할당 기법이다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봤는데요.
평균 2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명이다 그러면 20개의 가상 데스크탑을 더 가동시킬 수가 있었고요. 서버가 10대다 그러면 8대만 줄여도 8대로 줄여도 그 10대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거나 사용자를 더 늘리거나 할 수가 있어서 대규모 다스 환경에서는 필수적인 기반 기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그 선진적인 기능들이나 선진적인 이런 기법들이 꼭 필요로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더 고민을 추가적으로 했었고 앞서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디캔버스나 틸론의 준비 상황을 보셨다면 앞으로는 그럼 디캔버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어떤 모습으로 변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건 역시 좀 형태가 좀 복잡하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 리전 A, 데이터 센터 리전 B, 데이터 센터 리전 A에 있는 사용자하고 B에 있는 스토리지 서로 다른 자료를 주고받는 모습인데요. 이쪽 계통에 계시거나 이 시스템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실 텐데 예전에는 PC to PC의 이제 망연계 솔루션이 이제 주를 이뤘다고 하면 이런 식의 다스가 주류를 이루게 되면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파일을 주고받아야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고안했던 게 이제 클라우드 그 아키텍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망연계 솔루션을 저희가 고안을 했고요.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원격제 클라이언트, 내 클라이언트 그리고 내 정보라든지 아니면 업무 정보, 내가 참조해야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가 원격이 있을 때 이것을 안전하게 서로 망연결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드형 망연계 솔루션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인증을 받아서 2021년 3월 달부터 그 전체 업무가 다스로 전환되기 본격적으로 전환되기 전에 해당 시스템을 무리 없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실 것은 이제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세우는 계획들인데요.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데스크탑을 배포해주는 기능들이 이제 단순한 VDI였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향후에 이런 것들이 그 완벽한 보안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어느 한쪽에 데이터 리크, 그러니까 데이터가 폭주하거나 사용자가 폭주했을 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다스가 보편화되게 되면 그 다스 환경을 공유하거나 그 다스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나 허락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스마트 오피스에 적용되다 보면은 자율자석제 시스템에다가도 적용이 될 것이고 또한 요구되어지는 게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 요구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화상 회의가 1대1이건 1대-N이건 N-대-N이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디지털 오피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도 다스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업무 환경은 거의 갈라파고스 군도처럼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완벽한 보안 환경을 제공해 줄 텐데요.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외부 세계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이제 종 추적도 돼야 될 것이고 수신자 쪽에서는 그 수신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도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방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보냈다, 안 보냈는데 보냈다, 받았는데 안 받았다, 안 받았는데 받았다 이런 자기 부인을 방지할 수 있는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 솔루션까지 다스가 포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점점 더 시스템이 더 커지게 되면 엣지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 말단에 있는 IoT 센서들까지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가는데 대략 한 4년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하거나 코딩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유니버설 캔버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정 사용자 UI에서 그 UI가 제공해 주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그 하나의 UI로 다 접근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이론을 이제 유니버설 캔버스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용자 UI를 만들고 할 때 이런 그 나름대로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개념적인 얘기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VDIN, 디스테이션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컨텐츠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ECM 여기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센티케이션 인증을 해줬었는데 사용자가 개입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특히 IoT하고 IoT 머신 투 머신에서의 인증은 블록체인이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점점점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블록체인이 무슨 퍼블릭 블록체인 형태처럼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쪽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정부에서 또 이야기하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보편화됐을 때 사용자 인증에 대한 것은 전부 IoT 위에 블록체인이 커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클라우드형 망연계 솔루션 그리고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개방형 OS들도 향후에 다스 플랫폼이 갖춰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VDI, 블록체인, AI가 전부 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약간 흥미로운 게 좀 보이죠. 그 모바일 단말기의 화면하고 노트북처럼 생겨 있는 단말기 화면하고 이렇게 일치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폰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폰북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괴력의 사나이가 이렇게 열심히 찢던 요즘은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옛날에는 폰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신조어처럼 폰을 그대로 미러링하는 것을 또는 폰의 화면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단말기를 이제 폰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폰북이 최소한의 그 로더 역할을 해주는 OS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폰의 화면을 그대로 이렇게 복제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점점 이런 그 통신사라든지 제조사에서 이 폰북을 더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참 이야기가 돼 있었다가 요즘 뜨는 용어 중에 하나가 BYOD라는 게 있죠. Bring Your Own Device. 개인 장비를 가지고 개인 업무도 볼 수 있고 오피스 업무도 볼 수가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 형태의 모바일 환경 라이프를 이제 BYOD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5G하고 같이 연동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PC 없는 공무 환경, 내가 언제든지 내 폰만 가지고 있으면 비즈니스 환경을 바로바로 구축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무 환경 중에 그 외국 노동자 그리고 건축 또는 항만 뭐 이런 그 현장 근무를 가야 될 때는 전자성명법에 의해서 요즘 화면에다가 사인을 해도 지류에 종이에다가 사인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그런 경우는 현장 근무에 상당히 효율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화면 캡처 방지라든지 이런 것과 화면을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사용자가 어떤 장비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지금 로그인되어 있다고 하는 화면 워터마크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 환경을 다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화면이 X-by-Wire 화면 값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킹을 하더라도 손해질 수 있는 게 데이터그램 화면이 아니라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보안 환경을 제공해 주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틸론과 함께 국내 다스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서 디지털 뉴딜 성공의 선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틸론과 상의해 주십사 하는 건데요. 저희가 국내 통신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을 이제 계속 못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동북아시아 그 텔코들과는 상당히 그 괄목할 만한 그런
좋은 그 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꼭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진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 텔코나 프로바이더들, 대규모 SI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께서는 저희하고 상의해 주시면 저희 성의껏 상의를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JTBC 마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아집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저는 본 적은 없는데요. 노래하고 이렇게 짤들을 통해서 좀 많이 봤습니다. 너무 그 기억에 남고 이렇게 울림이 있는 멘트들이었던 것 같아요. 때려라, 나는 부서지지 않겠다. 나는 다이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 코로나 그리고 이렇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장마하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지금 계셔가지고 이런 멘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틸론의 그 로고가 다이아몬드입니다. 금강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틸론은 히브리어로 유명한 소물이라는 뜻인데요. 다이아몬드 같이 저희 고객 그리고 가족들 많은 주주분들한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회사 이름을 틸론으로 19년 전에 지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다이아가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다이아야 한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보석처럼 빛나는 다이아가 되셔서 어려운 시절, 코로나 시절, 장마 시절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 시간 동안 제가 준비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틸론 최백준 대표님께서 Dcanvas, the most innovative DaaS platform, Dcanvas의 모든 것, Dcanvas 딥 다이브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